가구 모델링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다리 부분에 쉐입의 형태가 바뀌는 이 꺾어지는 부분 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5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 시작은 센터에 있는 실린더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실린더 형태 같은 경우는 5개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의 개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개 정도 사이드를 만들었고, 탑에서 봤을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모서리가 있어야 이 2개를 하나의 다리가 나오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진행할 거고, 이렇게 6개가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면을 잡아서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높이를 이 가운데 있는 형태만 생각하고 면에 나눠지는 거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 가지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그리드는 모두 오프하고 작업을 할게요. 하나의 다리만 만든 다음에 시메트리를 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폴리곤, 여기죠. 여기에 있는 폴리곤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 이 폴리곤이죠. 이렇게 6개를 사용할 거고, 이 폴리곤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엣지에 구속을 시켜서 스케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벌텍스 모드에서도 모서리 점들을 잡아서 이렇게 모아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살짝 위아래로도 이렇게 이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합니다. 살짝 뚱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 형태가 아니라 꺾어지는 형태를 먼저 만들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잡고 인셋을 하거나 베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살짝만. 그리고 크기를 줄이고 다시 한번. 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 단면 모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형태를 가지고 쉬프트 드래그 하겠죠. 쉬프트 드래그 할 때는 지금 구속을 켜놨기 때문에 이 구속을 다시 풀어준 다음에 쉬프트 드래그해서 다리 하나의 길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죠.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 모양을 만드는 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나 정확한 비율보다는 이 모양 어떻게 만드는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실린더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둥근 상태인데, 이 둥근 상태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축을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하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줄잖아요. 그래서 쉽게 줄이기 위해서는 FFD를 이용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아래쪽으로만 기울기가 줄게끔 조절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에디테이블 폴리곤은 계속 선택되어 있겠죠. 라이트 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형태가 쉽게 보입니다. 그리고 평면이기 때문에 쉬프트 드래그를 하고 회전을 시키는 작업이 틀어지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꺾어지는 부분에 대한 모양을 만듭니다. 살짝 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꺾어지게 할 거예요. 쉬프트 드래그 하고 이번에도 다시 로테이트 합니다. 거의 수평이 되게끔 하면 되겠죠. 가능하면 수평을 맞추는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이 되는 형태잖아요. 여기서부터 원형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선택된 면, 이 면을 엣지의 간격이 똑같은 상태의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무료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래피드 툴이라는 무료 스크립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스크립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지오메트리 부분에 패스트 에지 루프 레귤러라이저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더 좋고, 바로 선택된 면이 엣지의 길이가 똑같은 상태로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모델링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스케일은 작업에 맞게 조절해 줍니다. 라이트 뷰에서 보고 쉬프트 드래그 한 다음에 최종 형태를 만듭니다. 스케일 조정해서 위치도 조정해주고, 이 사진하고 비슷한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쉬프트 드래그하고 스케일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져 있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 모서리가 이렇게 한번 꺾이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모서리는 챔퍼해 줍니다.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값을 조금 주는 게 날카롭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모서리 같은 경우는 둥글게 처리되기 때문에 챔퍼 세팅 명령으로 최대값을 주고 엣지를 3개로 분할합니다. 이때 이렇게 부드럽게 꺾이게 되는데 위치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거나 하면 되겠죠.
아니면 점 같은 경우도 살짝 더 이동시켜서 위쪽으로 좀 꺾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해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고 챔퍼가 되면서 겹쳐져 있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단면 모양에서 원형으로 바뀌는 모서리, 꺾어진 형태를 만들 수 있죠. 탑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다리가 생겼잖아요. 3D Max가 버전업 되면서 시메트리에 레디얼 시메트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리를 적용한 다음에 레디얼을 선택하고 기본으로 Z축이 되어 있는데 Z축으로 지금 2개가 되어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래쪽으로 하나가 더 복사가 된 상태예요. 2개가 된 거죠. 여기를 5개로 만들면 자동으로 5개의 다리가 됩니다. 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다리를 만들었을 때 실린더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 다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디테일한 형태를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되죠.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터브 스무스를 줘서 최종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링 방법은 많고 또 작업자마다 다르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해서 여러분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좋은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